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부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구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 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 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구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 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한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부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구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 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받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구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한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부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때 대구에서 약속을 잡는다는 건 사실상 동성로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은 대구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대구에서 사람과 돈 자체가 사라졌다고만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2024년 8월 동성로 방문객은 88만 8천 명이었지만 대구 신세계백화점과 아쿠아리움에는 95만 2천 명이 몰렸습니다. 대구의 대표 상권인 동성로보다 하나의 복합시설을 찾은 사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적어도 이 통계는 대구의 방문 수요가 사라졌다기보다 다른 거점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대구의 중심이 무너진 사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로 흩어진 걸까요? 한때 누구나 찾던 동성로는 왜 사람들의 선택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걸까요? 한때 주말의 동성로는 사람을 피해 걷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대백이라 불리던 대구백화점 본점 앞은 약속 상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골목마다 옷가게와 식당, 극장과 카페를 오가는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새로운 유행이 시작되는 곳도 젊은이들이 가장 먼저 모이는 곳도 동성로였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복잡해도 대구에서 제대로 놀려면 결국 이곳으로 와야 했어요. 누구도 이 거리가 사람들의 선택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코로나와 온라인 쇼핑이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가 번졌을 당시 대구는 초기 집단 감염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사람들로 가득하던 동성로도 순식간에 텅 비었습니다. 소비까지 스마트폰 화면 안으로 옮겨가자 사람들은 코로나만 끝나면 손님도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대구 전체를 덮쳤고 온라인 쇼핑 확대는 동성로에만 닥친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2020년 1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8.2%포인트 올랐지만 같은 기간 동대구 상권은 오히려 2.0%포인트 낮아졌습니다. 같은 충격을 받은 도시 안에서도 결과는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코로나는 동성로 몰락의 유일한 원인이 아니라 이미 다른 곳으로 향하던 사람들의 선택을 더 빠르게 굳힌 결정적 가속장치에 가까웠습니다. 그 흐름을 바꾼 전환점 중 하나는 코로나보다 4년 앞선 2016년에 찾아왔습니다. 그해 12월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에 대구 신세계가 문을 열었고 불과 1년 만에 대부 지역 백화점 매출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구역 일대의 대구은행 BC카드 결제액 증가율은 7.3%를 기록했고 도시철도 동대구역 하차 인원은 32.5% 증가했습니다. 아무도 위기라고 부르지 않았던 순간 대구의 소비 중심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바꾼 것은 백화점 매출 순위만이 아니었습니다. 대구에 들어온 사람들의 하루 동선 자체였습니다. 동대구역은 KTX와 지하철,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한꺼번에 만나는 대구의 가장 거대한 입구입니다.
대구 신세계는 그 입구 옆에 세워진 백화점이 아니라 사실상 입구 자체와 붙어있는 소비시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경북에서 대구로 놀러온 사람이 동대구역에 내린 뒤 지하철을 타고 중앙로역까지 들어가 사람을 만났습니다. 중앙로역에서 내려 대백 앞으로 걸어가고 골목에서 밥을 먹고 쇼핑하고 영화를 본 뒤 다시 동대구역으로 돌아와야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동은 번거로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이 거리로 쏟아졌어요. 약속 장소로 걸어가는 사람, 밥을 먹고 다른 골목으로 옮겨가는 사람, 영화 시간이 남아 옷가게에 들어가는 사람이 계속 뒤섞였습니다. 목적 하나로 나온 사람이 두세 번 더 지갑을 열게 만드는 힘이 거리 전체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세계가 생긴 뒤에는 기차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 몇 번만 타면 식사와 쇼핑, 영화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었고 짐을 들고 지하철을 갈아탈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중앙로까지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동대구역에서 만나 밥을 먹고 영화를 본 뒤 다시 열차를 타면 됐습니다. 과거에는 대구에 도착한 순간부터 동성로까지 이어졌던 하루의 동선이 이제는 동대구역 건물 안에서 닫혀버린 거예요.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대구 신세계 누적 방문객의 57.3%는 대구 밖에서 온 외지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동성로와 신세계를 비교한 뒤 신세계를 고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선택지에 올려놓기도 전에 하루가 끝났어요. 더 무서운 일은 신세계로 향하지 않은 수요마저 동성로 한 곳으로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옷과 신발을 사는 소비는 온라인으로 옮겨갔고 도심까지 나오지 않아도 수성구와 범어동 같은 생활권 상권에서 외식과 여가를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에게는 주차와 이동이 편한 복합시설이 생겼고 젊은 층은 SNS에서 떠오른 특정 골목을 목적지로 곧장 찾아갔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서로 다른 출구로 흩어졌어요. 쇼핑은 온라인으로, 외식은 집 가까운 상권으로, 외지인의 하루는 동대구역으로 잘려나갔습니다. 하나의 거대한 경쟁자가 동성로의 손님을 통째로 빼앗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가 혼자 맡고 있던 기능을 여러 장소와 플랫폼이 하나씩 떼어간 거예요. 그 사이 대구 신세계는 개점 4년 11개월 만에 연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동성로는 사람을 한 곳으로 끌어모으던 힘 자체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찾아갈 단 하나의 이유만 남아있다면 사람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성로에서만 만날 수 있던 경험이 약해지자 불편함을 감수하고 찾아갈 이유도 함께 줄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더 편한 곳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성로를 찾아야 할 이유를 잃은 거예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남아있던 발길마저 돌려세웠습니다. 어렵게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러 골목을 돌아다니기보다 식사와 쇼핑을 한 건물 안에서 끝낼 수 있는 곳으로 몰렸어요. 그래도 동성로 한복판에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던 오랜 약속 장소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곳의 불마저 꺼졌습니다. 2021년 7월 1일 동성로 한복판을 52년 동안 지켜온 대구백화점 본점이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이곳을 굳이 백화점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백 앞에서 보자. 그 한마디면 만날 장소도 그날의 시작점도 정해졌어요. 하지만 대백이 동성로에 가져온 것은 추억만이 아니었습니다. 쇼핑을 하러 온 사람을 동성로 한복판으로 끌어들였고 먼저 도착해 일행을 기다리던 사람은 주변 가게를 둘러봤어요. 일행이 모이면 식당과 카페, 영화관으로 다시 퍼졌습니다. 대백은 사람을 불러오고 모으고 골목 곳곳으로 나눠보내는 동성로의 거대한 유동인구 펌프였던 겁니다. 그 펌프가 멈추자 건물 안의 매출만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백 앞에서 시작되던 약속이 줄었고 기다리는 동안 들르던 가게도 일행이 모인 뒤 향하던 식당과 카페도 함께 손님을 잃었습니다. 동성로 안에서 사람을 골목 깊숙이 끌고 들어가던 출발점마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중단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불 꺼진 거대한 건물이 동성로 한복판에 남아있는 동안 그 주변의 불빛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줄어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순서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제는 가게가 닫혀있기 때문에 손님이 오지 않았어요. 처음 셔터 하나가 내려왔을 때는 옆 가게가 그 손님을 받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두 곳, 세 곳이 연달아 비기 시작하면 골목의 인상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안쪽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입구에서 방향을 틀었어요. 일부러 찾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에게 어두운 골목은 더 이상 구경할 곳이 아니라 빨리 지나쳐야 할 길이 됐습니다. 셔터가 연달아 이어지면 1층만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불빛과 간판이 사라지자 위층, 식당과 카페까지 함께 시야에서 지워졌어요. 살아남은 가게는 그대로 있었지만 그 가게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줄었어요. 공실은 더 이상 몰락의 흔적이 아니라 다음 공실을 만드는 원인이 됐습니다. 동성로는 하루아침에 폐허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걷는 길이 한 블록씩 짧아졌고 살아있는 거리의 범위도 조금씩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성로를 살리기 위해 사람과 돈을 다시 쏟아붓기 시작했는데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해법이 다시 사람을 불러오는 데 있다고 봤습니다. 2023년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내놓았고 버스킹과 공실 활용, 노천 카페거리 같은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4년 7월 22일에는 동성로 일대가 대구 최초의 관광특구로 지정됐습니다. 이런 대책이 이어진 시기, 유동인구와 카드 매출 지표에서는 실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2024년 동성로 관광특구 지역의 월 평균 시간당 유동인구는 약 4만 명으로 전년보다 11.5% 늘었고 월 평균 카드 매출도 약 1,125억 원으로 7.7%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공실은 반대로 악화됐습니다. 2024년 3분기 19.8%였던 동성로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26.9%까지 치솟았고 2026년 1분기에도 26.3%에 머물렀습니다. 유동인구와 매출 지표가 반등했지만 사람과 돈이 돌아오는 속도만큼 빈 점포가 채워지지는 않았던 거예요. 유동인구를 늘리는 것과 평범한 화요일에도 친구와 약속을 잡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방문객이 주변 가게 안으로 들어가고 오늘의 방문이 다음 주 식사 약속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상권이 살아납니다. 결국 동성로가 되찾아야 할 것은 하루의 인파가 아니라 한 번의 방문을 다음 약속으로 이어주는 일상적 기능이었습니다. 과거를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대가 반복해서 찾을 새로운 목적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동성로의 몰락이 더 위험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직 폐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게도 있고 사람도 걷고 밤이면 불이 켜지는 골목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을 알아채기 더 어렵습니다. 동성로를 쓰러뜨린 것은 재난 한 번도, 대형 점포의 영업 중단 한 번도 아니었습니다. 약속과 쇼핑의 선택에서 동성로를 건너뛴 수많은 순간들이었습니다. 도시의 중심은 건물이 무너질 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멀쩡하게 서 있는 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먼저 지워질 때 끝납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서도 예전의 중심과 지금 사람들이 먼저 찾는 장소가 달라졌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